영등포 경찰서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지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요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하기 직전에는 오늘 새벽까지 적부심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했고 그 법원에 가서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직후에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 와서 기자들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이크를 채우고 있고, 마이크를 이제 기자들이 들면서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할 텐데요. 어떤 답변을 하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현장의 목소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하기 직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임무영 변호사고요. 이 사람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변호인입니다. 네, 그 체포적부심 청구 요지랑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강조해서 설명하실 건지. 예, 뭐 저는 가겠습니다. 뭐 다들 협의하시면은. 어디 방송국이에요? 기다려야 되는데. 먼저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먼저 하고 하시죠. 네, 오늘 체포적부심 청구 그 요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체포적심 청구에서 기본적으로는 범죄 사실에 소명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저희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의율된 죄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금년 3월에 페이스북에다 방통위의 2인 체제가 계속되면서 방통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몫인 국회 추천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을 추천해서 5인 체제가 완성되면은 방통위의 2인 체제로 인한 불법 논란은 사라질 것인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고 그다음에 이를 제대로 처리할 권한이 있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다. 그런 글을 쓴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국회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여서 임명이 되면은 방통위는 5인 체제로 완전히 체제가 갖춰져서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들 몫 국회의원 자신들 몫의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국민의힘 몫 1명의 추천도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2인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상태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맘만 먹으면 이 문제는 전부 해결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방통위를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현행범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 직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란 말을 인용해서 한 이야기일 뿐이지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기 위해서 한 얘기 아닙니다. 이러한 말은 경찰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4월 2일에 있을 예정인 지방선거, 보궐선거와 그 다음에 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발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4월 2일에 있었던 보궐선거는 지자체장 5명을 뽑는 미니 선거였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중요성이 없는 선거인데 그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할 리는 없고 21대 대통령 선거는 그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인지, 언제 있을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것인지가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월 23일에 이진숙 위원장이 글을 썼는데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공지한 날이 4월 1일입니다.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이 글을 쓴 시점에서는 선거가 있을지 여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누구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경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진숙 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결국은 방통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가장 방통위 정상적인 운영에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방통위 조직을 정상화시켜달라는 호소를 했던 것인데, 이를 공직선거법위원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이후에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김현 의원이 이진숙 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렇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탄핵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다고 답변한 것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전부 무혐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이 좀 조문이 복잡해서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첫째는 더불어민주당에 반대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을 임무영 변호사의 목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 경찰이 지금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한 그 체포영장에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없다라는 표현을 임무영 변호사는 썼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하기 위해서 범죄 사실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범죄 사실 소명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거나 어떤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특정 후보, 당시 후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겨냥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언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임무영 변호사는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결국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3월에 페이스북에 네.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 원래는 5인이었는데 2인밖에 없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2명 민주당이 추천하고 1명 지금 국힘 추천 받아줘라. 그러면 될 거라나 그걸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것인데, 지금 임무영 변호사 주장은 사실 발언의 시점이 3월이면은 지금 3월이면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탄핵이 인용될지 여부도 결정이 안 됐고, 그리고 탄핵 선고를 하겠다고 한 날짜가 4월 1일이기 때문에 전혀 어떤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확정이 안 된 시점이다. 그 시점상으로 이 사전선거 운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좀 공감이 가는 게, 내용으로 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진숙 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여러 또 방송이나 토론회에서 뭐 정당 관계자나 뭐 어떤 보수 쪽의 패널이라든지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이건 4명, 지금 2명이 문제라고, 2명이서 다 결정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3명 임명해라. 그 정도의 지적을 이게 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지, 굉장히 좀 다툴 부분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규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그 체포영장을 보니까 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운동 금지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실이 상세히 기재돼 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제 뒤에 2항에 기재가 돼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시에 탄핵 이후에 여러 보수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서 본인이 이제 저렇게 보수 여전사를 자처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띄우고, 본인의 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방하는 발언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미 뭐 또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네.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되고요.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포영장 기재를 보니까 4월 6일에 재보궐선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뭐 탄핵 이후에 어느 정도 선거 실시가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특정 정당의 어떤 선거 영향을 미칠 낙선 당선 목적의 발언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 과거 사례에서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체포영장 기재 사유 자체가 범죄 허위 소명이 안 됐다고 볼 수 없고 또 체포에 불응할 염려를 보면 8월 12일 날 최초의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간 거 아닙니까? 어떤 범죄 피의자 혐의자도 이렇게까지 장기간 동안 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협의가 어떻게 진행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석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당연히 판단될 수밖에 없는 사유에 해당돼서 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